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2025 에이펙 정상회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았는데 정말 소기의 성과를 잘 거뒀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제 한국의 국익을 최대한 반영을 하면서 실용 외교의 기본을 잘 다졌으니 심화 단계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디테일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이펙 수혜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4,170선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고요. 네이버 역시나 오늘 튀어오르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 로봇과 전력기기, 전선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강합니다.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잘 가고 네이버가 받쳐주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바로 브리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수급에서도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 7만 주 정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10시 한 1분 정도 됐거든요. 근데 노무라증권에서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84만 원으로 올려잡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기존의 목표가는 54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 국외 통틀어서 노무라증권이 가장 높을걸요. 증권사 최고치의 목표가를 썼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메모리 영업이익률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이제 높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서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메모리 영업이익률 좋게 기록할 건데 과거 반도체 슈퍼 사이클 정점을 돌파하는 이런 또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런 분석 리포트를 썼고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겠지만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이 각각 38% 그리고 46% 오름 99조 이거는 올해 그리고 내년은 128조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디램과 낸드 가격이 기존의 38%가 디램은 57% 그리고 낸드는 기존의 36%인데 65% 늘 것이라고 전망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전통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그 흐름을 타서 HBM 같은 경우에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근거들이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무라증권에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TSMC를 제치고 글로벌 1위 이익을 예상한다. 이런 또 분석 데이터도 함께 나왔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TSMC 이런 영업이익 그것을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기대치 보셔야 되는데 일단 2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그 격차를 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하나 이제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돈 벌면 순연금 쌓이잖아요. 순연금이 많이 쌓이게 될 때는 자기 자본 이익률에 이 부정적인 흐름을 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연금을 잘 활용해서 주주들에게 배당도 주고 자사주도 매입해서 어쨌든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야지 긍정적일 것이다. 그럼 ROE에는 큰 문제 없고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목표 주가 84만 원 가는 길에 이것을 하나 조건으로 붙인 듯한 느낌을 내놨습니다. 이제 국내 증권사에서는 흥국증권이 최고 목표치가 75만 원이에요. 그런데 노무라증권이 더 높게 84만 원 쓴 거고 이런 흐름으로 흥국증권도 당연히 AI 시대에 HBM 수익성 이걸 긍정적으로 봤고요. 지금 코스피가 장중 4,180선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증권사 데이터로 봤을 때 목표가 최상단이 15만 원인데 여기도 HBM 그동안 좀 불확실성이 있는데 이걸 좀 해소했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노무라증권의 84만 원. 그런데 조건이 있다. 그 조건, 순연금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후에 배당 관련해서도 앵커 브리핑 때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 이슈 잘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넘어가 볼게요. 오늘 시장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형주는 뭐니 해도 SK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젠슨항 엔비디오가 우리나라에 선물을 줬다라고 하면서 GPU 26만 장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공부문의 5만 장이고요. 삼성과 SK의 각각 5만 장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5만 장인데
네이버가 그렇게 따지면 GPU 6만 장입니다. 그래서 뭐 재료를 일단 받으면 그거를 잘 써야 되는 이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일단 GPU 수만 봤을 때는 다 이겼습니다. 네이버가 10,000장 더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6만 장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차세대 피지컬 AI 플랫폼을 공동 개발하겠다, 이게 이제 착수하겠다라는 의지는 있었고요. 그게 AI 분석하고 판단하고 제어까지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산업 현장에서 이게 AI 전환, AX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가속화할 것을 우리가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천명을 했고요. 주력 산업하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조선, 에너지 섹터 뭐 무궁무진하겠죠. 앞으로 뻗어나가겠다. 그래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해진 회장이 그동안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엔비디아 기업에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젠슨항과 AI 소버린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를 하면서 그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함께 논의했었고, 이때는 의장 아니었고요. GIO 글로벌 책임 투자자 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의장으로 다시 복귀한 이후에 대만도 갔습니다. 대표와 함께, 최수연 대표와 함께 그 대만에 가서 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사업 논의를 또 한 바 있고, 이번에 이제 경주까지, 그러니까 미국 들렸다, 대만 갔다가 또 이제 경주에서 이런 활약, 그동안의 신뢰를 통해서 GPU 6만 장을 확보한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DS투자증권에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유지를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국내 탑 AI 인프라 독보적인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이펙 수혜는 오늘도 이어집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전력주입니다. 근데 앞서서 엔비디아 그 젠슨항 CEO가 우리나라에 26만 장 GPU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거 공짜는 아닙니다.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공급이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이제 골라서 준다라는 의미에서 선물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26만 개 AI 칩을 모두 돌리려면 원전 한 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까 전기가 엄청나게 필요한, 그래서 전력 대란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후에 앵커 브리핑의 효성중공업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실적 좋았고 오늘 신고가 나왔고 맥쿼리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이 있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가온전선, 대한전선, 세명전기, 일진전기 등이 52주 신고가 기록한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자, 로봇주, 이것도 젠슨항 한마디 그리고 콕 집은 게 이제 로봇주의다라는 부분 때문에 함께 튀는 흐름들이 있었고요. 오늘 뭐 로봇주 괜찮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앞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로봇 관련해서 큰 축을 만들 것이다. 아마 주말 사이 내내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후에 현대 오토에버 상한가 갔잖아요. 금요일에. 그리고 오늘도 쭉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이거 한번 분석을 해드릴 텐데, 로봇을 이제 장착을 합니다. 목표가 25만 원으로 올릴 흐름들 증권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후에 잠시 시황 듣고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최고치 쓴 우리 시장, 오늘 4,185선까지 넘어섰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제 5천 가려무요. 이 이슈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고, 에이펙에서 불을 잘 태워줬는데 이게 불씨가 꺼지지 않고 5천으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부터 이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고군분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를 이제 본격화 이번 주부터 하게 됩니다. 일단 조세 소위를 열고요. 세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정부안은 35%이거든요. 아시다시피 뭐 2천만 원 이하는 14%, 2천만 원에서 3억 원은 20%, 그리고 3억 원 초과 35% 이건데, 지금 이소영 의원과 김현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25%로 이걸 낮춰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은 35%인데 이거보다 좀 내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그 논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에게 배당을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주는 건데, 증시를 화랑시키기 위한 하나의
제도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이전보다 있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부자 같은 경우에는 배당 소득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부자들에게 더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여전히 부자 감세 논쟁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코스피가 5천 가려면 이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이런 부분은 낮춰야 되는 가능성 있기 때문에 한 25에서 35 사이 그런 절충안을 검토하지 않겠느냐라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음 달 2일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2일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코스피 5천 가는 길목에 중요한 이슈가 우리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외에 자사주소가 의무화, 상법 개정 이제 3차 이런 부분까지 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개정 이제 병행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고요. 기관 투자자 스튜어십 코드 오랜만에 들으셨던 분 있으시겠지만 수탁자 책임 이런 부분에서 개정 검토 이슈도 함께 있으니까 이 부분 잘 살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 말씀 좀 드린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NH 하나증권에서 300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한 흐름들이 있었고요. 효성중공업은 올해 들어서 주가가 440% 이상이 튀었는데 더 튈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맥쿼리 증권에서는 해외인데 280만 원을 올려잡았고 JP모건이 제일 밑상단에 있는데 밑 하단에 있는데 250만 원으로 올려잡았고 어쨌든 NH하나 300만 원부터 여기 밑에 있는 삼성증권까지 오늘 아침에 나온 증권사의 리포트고 맥쿼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가 뭐 57% 뛰었다, 목표 주가가 65% 이전보다 상향했다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전력기계 탑픽이라고 지속적으로 해외 증권사든 국내 증권사든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300만 원 올려잡은 이유를 보니까 수주, 그런데 그게 고부가가치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지금 비슷하게 나타나고요. 뭐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도 2028년 이후도 실적이 가속화하면서 좋아질 거라고 하니까 대부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현대오토웨버 상한가 전일 갖고 오늘도 튀어오르는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로봇을 장착하면서 목표 주가가 올라갈까 이런 흐름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23만 원까지 오르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세 번의 혁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이 바이아우로 한 4년 전 2021년 같은 경우에는 통합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전환한 거 이때 한 번 있었고 이제 2년 전에 2분기 때 완성차를 핵심으로 해서 소프트웨어 공급사로 도약한 이게 두 번째 도약의 시기였고 지금이 세 번째 도약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그리고 로봇이 장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로봇 관제 시스템이 이제 진출한다. 그래서 기업이 질적으로 성장에 대한 질이 달라질 가능성 이런 부분이 좀 자꾸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구성되니까요. 이 부분 보시고요. 목표 주가 25만 원으로 올랐는데 현재 또 급등하는 흐름들로 좀 다는 또 가까워졌네요. 이런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UBS에서 사실 UBS가 우리나라의 조선을 바라보는 그 의견은요 중립입니다. 그런데 조선주 안에서도 이제는 철저하게 옥석을 가려야 된다라는 의견을 어필을 해서 들려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런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골자만 말씀드리면 민수 그러니까 상업용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모멘텀은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선주가 이 시점에서 잘 가려면 방산이라는 모멘텀을 장착하고 가는 조선주만 된다. 이게 주요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를 보면은 HD 현대마린솔루션을 탑픽으로 UBS에서는 제시를 했습니다. 마진, 실적 이런 부분을 좀 괜찮게 봤고요. 32만 원은 유지했는데 일단 HD 현대중공업은 투자 의견을 바꿨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올려잡았는데 여기가 대표적으로 미국 해군 관련해서 그 프로젝트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봤고 목표 주가도 따라서 72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은 64만 원 유지했는데 여기가 이제 지주형 구조이다 보니까 저평가됐는데 긍정적인 건 방산 모멘텀이 동시에 붙었기 때문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는 긍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큰 건 하나오션일 수 있는데요. UBS에서는 하나오션과 삼성중공업을 중립으로 그대로 유지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해서 보니까 하나오션은 방산의 모멘텀은 가장 강한데 주가가 이미 반영을 했다라고 분석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에서 얼만큼 수주를 더 할 수 있는지 이게 주가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봤고요. 삼성중공업은 이런 종목 대비해서 방산 모멘텀이 제한적이라서 중립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 HD 현대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이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도 상승의 날개는 여전히 활짝 펼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벌써 11월 장에 넘어섰습니다. 일단 핫테마를 하나증권에서는 분석을 해놨는데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셔야 되니까 역시나 이렇게 불장이 있었을 때는 강세장을 이끈 주도 업종은 변함없이 매력이 여전히 터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S&P 500과 코스피를 나눠서 설명해서 이 리포트가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일단 내년도 기대 수익률은 S&P 500이 13%고 코스피가 14%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도 업종 S&P 500은 역시나 테크에 있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조선, 기계, 원전, 전력기계 합해서 IT, 하드웨어 이런 부분 최근 잘 가는 업종 역시나 내년도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단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강할 수 있는데 하반기로 들어서 제약바이오에 그 힘을 넘겨줄 것이다. 이런 단서는 달았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도주 같은 경우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했을 때 매출이 괜찮은 거 그리고 이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S&P 500 같은 경우에 미국 주식 마이크로소프트, AMD, 캐터필라, GE 버노버 이런 얘기를 했고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전자, 하나솔루션, 두산바켓, LG 이노텍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가격 전가가 가능하고 영업이익률이 최고치를 친과 동시에 영업이익률에 대한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기업들 이것을 두 번째 섹터의 주도주형이라고 분류를 했는데요. 그게 S&P 500 지수에서는 엔비디아, 알파벳, 에브비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은 역시 SK하이닉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오션, 현대로템, HD, 현대일렉트릭 이렇게 제시했으니까 내년 종목들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렇게 강세장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유동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글로벌리 중국과 유럽은 정부 지출로 유동성 풀 거고요. 내년에 미국과 영국은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풀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산 시장에서는 화폐 가치는 떨어질 텐데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안전자산 대표적으로 금, 위험자산 대표적으로 주식 암호화폐에 자금은 유입될 것이라고 봤고요. 다만 내년까지는 괜찮은데 3분기는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승하면 연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거고 그러면 그때 글로벌 유동성과 지수는 정점을 치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전벨트를 맬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건 내년 3분기 전까지 유동성은 공급이 많이 되면서 시장을 지탱할 그런 그림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기대 수익률과 주도 업종 그리고 종목까지 하나증권에서 얘기했으니까 관심 있게 지금부터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